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제 파트 3의 첫 번째 챕터인 챕터 4 클래시피케이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룰 건데요. 먼저 이제 분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왜 앞서 배웠던 리니어 모델, 그러니까 리그레션 방법으로 분류 문제를 풀 수 없는지, 그리고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제 분류 문제가 무엇인지는 이제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이 세포가 종양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여기 베나인, 리그넌트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많이 쓰잖아요. 이때 이제 신용카드 거래가 여기 합법적인지 혹은 fraudulent한지 사기인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도 대표적인 분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기사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분류해주면, 카테고라이징을 해주면 우리가 읽기 편하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추천하기도 편하겠죠. 그때 이제 주제를 파이낸스, 혹은 웨더, 혹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이렇게 주제를 나눠주는 것도 이제 분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이 두 가지 케이스 있죠. 튜머셀이랑 이제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죠. 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투 케이스 혹은 투 레이블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케이스가 투 레이블. 그리고 여기 뉴스를 분류하는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finance, weather, entertainment, sports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 3개 이상인 경우에서는요. 우리 멀티 레이블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그게 어떻게 다른지 또 예를 들어볼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문제 보면은 내일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 84도라는 거, 이걸 예측하고 싶은 게 리그레션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요, 내일 기온이 따뜻할 것이냐 아니면 추울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할 텐데요. 이제 각 방법들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분류를 잘 하는지 우리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크레딧 카드 데이터는요,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밸런스, 카드 사용량, 그 다음에 인컴, 소득, 그리고 이 사람이 카드 빚을 다 갚지 못해서 파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부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일단 이제 EDA를 통해서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스캐터 플롯은요. 밸런스와 인컴 그리고 여기 오렌지색이요. 파산, 디폴트. 그 다음에 파란색이요. 정상, 파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서는 뭐 어떤 파산한 사람들과 파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가로축 밸런스를 기준으로요. 파산한 사람들은요. 이 밸런스가요. 굉장히 많은 경향이 있고요. 정상인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안쪽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뭐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해요. 카드 빚을 다 못 갚았을 때 파산을 하죠. 근데 애초에 조금 썼어요. 그러면 못 갚을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쓰면 무조건 파산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굉장히 많은 파란색 점들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으로도요, 여기 있어요.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기준 값을 기준으로 해서 밸런스가 많으면 파산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로축으로도 이번에 인컴을 기준으로도 우리 파산을 했는지 정상 사용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딱히 뭐 그어질 선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워낙
점들이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파산 여부에 따라 밸런스와 인컴에 대한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yes가 여전히 오렌지색으로, 그 다음에 정상 사용자들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 인컴도 마찬가지고요. 자, yes, 파산한 사람들 경우에는 밸런스가 현저히 높죠. 중앙값이 여기 파산하지 않은 사람들의 중앙값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데 심지어 third quartile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렇죠? 여기 first quartile이 여기 정상 사용자들의 third quartile보다 훨씬 높아서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어떤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박스 플롯을 보면요. 인컴, 우리 왼쪽 스캐터 플롯에서 뭐 뚜렷한 어떤 선을 찾을 수가 없었죠. 구분점. 마찬가지로 박스 플롯에서도요. 파산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인컴이 중위수는 조금 높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뭐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third quartile이나 first quartile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거 보이시죠? 대부분의 observation들이 거의 비슷한 곳에서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큰 차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분류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봤지만요. 실제로 변수가 더 많아지고요.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통계적 방법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이제 방법론 이해하시려면요. 이제 다양한 통계적 용어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 용어와 함께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요.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x1, x2, 뭐 xp 이런 것들을 프리딕터라고 하죠. 프리딕터의 타입은 중요치 않아요. 뭐 컨티뉴어스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요. 카테고리컬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요. 적어도 이 데이터는요. y라는 변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y는요.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클래스 인포. 그리고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요. 이 클래스는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혹은 퀄리테이티브 베리어블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변수들의 함수, 즉 x들을 이용해서 클래스 변수에 대한 모델을 찾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목표는요. 우리가 이전에 관측하지 않았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즉 x는 주어졌는데 이거는 주어졌어요. y가 새롭게 왔어요. 이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 경우에 이런 어떤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y를 예측하는 것이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이때 함수를요. 우리는요. 여기 cx classifier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요. 우리 데이터 포인트가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이제 확률을 알면 해당 데이터 포인트가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그룹에 그냥 배정을 하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이 데이터 포인트가 뭐 i라고 할게요. i번째 yi가 red라는 그룹에 속할 확률이 0.9고요. probability of yi가 여기 blue라고 할게요. 이게 0.1이다. 그럼 어떤 쪽에다가 이 yi를 예측하는 게 좋아요? 할당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red에 넣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통은 이 conditional probability, x가 주어졌을 때 y의 값, probability, 이 conditional probability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항상 conditional probability를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conditional probability를 계산 안 하는 경우는요. 우리 챕터 4 마지막 부분에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를 우리 classification 문제 풀 수 있다라고 하면요. 몇몇 분들은 아마 앞서 우리가 배웠던 regression problem도 어떤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예측 값인 y가 conditional probability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x가 앞서 설명했던 크레딧 카드 데이터의 디폴트에 관련된 거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도 여기 인컴,
y가 이제 클래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0이면 파산, 정상인. 그 다음에 1이면 파산. 이렇게 두고요. 데이터 포인트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정상인은 여전히 파란색으로 하면 여기 밸런스라고 둘 걸 그랬어요. 우리 밸런스로 바꿉시다. 인컴은 앞서 특별한 그게 없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일부 사용자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파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많은 카드 사용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리니어 모델을 잘 그어보면 어때요? 색깔 바꿔서 대략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되면 요거를 0을 probability라고 생각하고 1을 probability 확률이라고 생각할게요. 0.5를 기준으로 해서 더 넘으면 파산, 0.5를 기준으로 더 작으면 정상인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떨 때는 잘 돼요. 하지만 안 좋을 때가 태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렇게 분류 문제에 좋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제가 일부러 잘 된 케이스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세팅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yes, y가 0인 거는요, 정상 사용자, yes라고 하는 건 디폴트가 yes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프리딕터 x에 대한 y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용해보고 여기 마찬가지로 0.5를 기준으로 해서 yes로 두면 안 되냐? 가능하다고 여기 말씀드렸죠? 당연히 가능해요. 이제 문제는 뭐냐? 정확도, accuracy가 떨어질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 accuracy가 왜 떨어지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그릴게요. 제가 아까는요, 정상과 파산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렸는데요. 많은 경우에서는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두고 파란색들이 여기 대부분 정상 사용자에 몰려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아주 일부가 여기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정상 사용자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정상 사용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일부 데이터가요. 여기 몰려는 있는데 한 3개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포인트는 0에 몰려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리니어 모델을 그려보면 이 많은 데이터 포인트 쪽에 조금 더 잘 관통하려고 들어요. 그게 리니어 모델, OLS의 성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니어 라인이 나올 거예요. 이런 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0.5를 기준으로 해서 그어보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0.5 어때요? 여기 인컴이 얼마가 됐던 간에 맥스 인컴을 두더라도요. 여기에 fitted value 자체는 0.5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대부분의 값이 0 이하, probability가 0 이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 값 자체를 확률로 해석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포인트들이 이렇게 0에 몰려 있는 경우에서는 fitted value가 0.5를 아예 못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x의 값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정상 사용자다라고 하겠죠.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적용했을 때 가능은 하지만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자, 이름 자체가 리그레션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 로지스틱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래시피케이션 어프로치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번에 투 케이스 클래스 Y가 파산을 했느냐 1이죠. 파산을 안 했느냐 0,
혹은 뭐 질병에 걸렸느냐, 질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이런 케이스만 가지고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멀티 클래스, 멀티 케이스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이제 Y 자체를 예상하는 것 대신에요, 앞서 말했듯이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그 자체를 모델링합니다. 이 모델링하기 위해서는요, 로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은요, 이 로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썼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럼 로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라고 하시면요, 이제 log of probability of y가 C1인 것, 그리고 나누기 probability of y가 C2인 경우. 자, 이런 로그 레이시오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느냐, 결정이 되느냐, 이게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 리니어 모델과 유사하죠. 하지만 유사하지 않은 점은 뭐예요? 여기가 원래는 y였는데 y가 아닌 log of conditional probability의 레이시오가 들어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좀 지우고 다시 잘 정리를 해볼게요. 이 로그를 지우려면 양변에 x표를 취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y equal to c2는요, 우리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케이스니까요. 1 빼기 probability of y는 c1 given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모에 있는 거를요, 오른쪽에다가 곱해 줄게요. 이게 0이 아니라는 가정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럼 이것도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probability of y는 C1 given x 이걸 한쪽으로 몰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우리가 다시 잘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x표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뒷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제 probability of y는 C2 given x 이거는요. 앞부분에서 1에서 빼주기만 하면 되죠. 자, 분모 파트가 1 더하기 x4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예요. 그렇죠? 분자는 x4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 즉 1만 남죠? 1에서 빼주면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1만 남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분자가 분모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죠? x가 뭐 베타 1 곱하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이게 0으로 수렴하죠. 즉 이게 그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더라도요. 아래 분모도 같이 발산하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앞서 우리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는 그 y를 그대로 예측을 하면 fitted value 자체 혹은 predicted value 자체가 0보다 작아지거나 혹은 1보다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확률로 해석이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면은 요 값 자체가 이제 항상 확률의 공리를 만족하게 됩니다. 0과 1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선형 모델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차이를요, 이제 크레딧 데이터를 실제로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은요, 이제 카드 사용량인 밸런스에 대한 디폴트를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나타낸 거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손으로 그려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이게 실제 데이터,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한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했을 때 제가 손으로 그린 거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캐터 플롯 좀만 더 설명하면요. 이제 주황색 점은요. 반응 변수 y 뭐 디폴트면 1 아니면 0 이거 나타내고요.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은요. OLS의 fitted line. 자, 이거 나타내고 이쪽이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의 fitted line curv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나타내는데요. 제가 앞서 그린 것처럼요. fitted 라인이 아래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그거는 대부분의 정상 사용자들이 밸런스를 낮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한 사람들보다 이 정상 사용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항상 이런 S자 커브를 가져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결과가 훨씬 더 정확하다. 요거는 뭐 대부분의 스레숄드를 물론 바꾸셔도 되긴 해요.
뭐 바꾸신다고 해도 근데 그게 합리적이냐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앞서 그린 것처럼 모든 사용자들이 우리가 분류를 예측을 한다고 하면 항상 정상 사용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카드사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probability로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그려보면 요 라인 밸런스가 뭐 대략적으로 2,000불 이상 쓰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파산 위험성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없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은요, 또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반응 변수가 3개 이상인 케이스가 멀티 클래스 케이스라고 했었죠. 이런 멀티 클래스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서는요. 리니어 모델을 전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스캐터 플롯에서 뭐 이상적인 케이스에서는 어떤 피티드 라인이 잘 나와가지고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크면 이제 어떤 위에 상위에 있는 1이라고 분류하고 아니면 0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멀티 클래스 3개 이상이면 애초에 라인 자체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면요. 어떤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요. 이제 환자를 우리가 분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1번 스트로크, 뇌졸중이다. 혹은 2번 혹은 약물 과다 복용이다. 3번 뭐 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로 카테고라이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각 증세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어떤 증세가 더 위험한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이 3번보다 더 약한 증상이다. 이렇게 순서처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의 특징은 이런 순서가 없다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리니어 모델로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피티드 라인 0, 1, 2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설령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치더라도요. 이 숫자를 등간격으로 둘 수 있느냐라는 게 있어요. 뭐 스트로크가 드러그 오버도스보다는 그렇게 당연히 더 위험하죠. 하지만 이제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1.1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 2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3이냐? 3 너무 적다. 이건 4로 두자. 이렇게 우리가 매뉴얼리하게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정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레이블 케이스 같은 경우에, 멀티 클래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당연히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돼요. 하지만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니고요. 멀티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 혹은요, 우리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울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쓰면은 또 충분히 분류 문제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분류 문제에서 기존에 배웠던 OLS를 왜 쓸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들과 그 다음에 대안으로 나왔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하는 방법은요. 로그 오브 probability of y, i가 뭐 성공이다. 뭐 이렇게 할게요. 성공은 1, 그 다음에 xi 나누기 probability of yi는 0 기분 xi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이렇게 정의를 한 거거든요. 참고로 여기 더하기 엡실론 이 텀이 없어요. 자, 그런 이유는요. 뭐 우리 이 투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는요. 0 아니면 1밖에 없죠. 그러면 이 yi라는 랜덤 베리어블은요. 뭐라고 가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2개만 바이너리 아웃컴만 가질 수 있는 분포 중에서 구하는 게 정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요. 베르누이 분포, 베르눌리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예요. 이때 P는요. 성공 확률. 물론 이게 i라고 해주셔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이 확률 값은 xi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i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면 나머지 문제는 뭐죠? 당연히 베타 제로랑 베타 1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이거겠죠? 자, 기존 OLS는요. 어떻게 했냐면 색깔을 좀 바꿔서 자, 파란색으로 둡시다. OLS 같은 경우에서는요.
argmin 어떤 걸 최소화시켜주는 베타 값을 가질 건데요. yi 빼기 베타 제로 빼기 베타 1 xi의 제곱을 최소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겠죠? 네,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취하는 방법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likelihood 어떻게 정해요? 우리가 가정한 분포의 PMF 혹은 PDF를 통해서 나오죠. 자, 이 경우에서 likelihood 같은 경우에서는 L, 베타 제로, 베타 1 이렇게 쓸게요. 뭐 뒤에 observation들이 x1부터 xn 이렇게 되면 이 likelihood를 1부터 n까지 어떤 펑션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곱한 거로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를 씌우면 어떻게 돼요? 이걸 스몰 l로 일반적으로 바꿔주죠. 그리고 전체에다가 로그를 씌워주면 돼요. 자, 로그를 씌워주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로그는요, 모노톤 인크루징 펑션이죠. 그래서 즉 위에서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베타 값이나 아래에서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베타 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취해주는 거고요. 자, 우리 베르누이 분포의 PMF는 어떻게 돼요? probability of y, i가 뭐 y다, y는 0 아니면 1 이런 케이스에서는요, p 곱하기 y 곱하기 1 빼기 p의 1 빼기 y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이때 이제 i도 여기 붙여주고요. 자, 이걸 활용해서 우리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구할 거예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는요, 앞서 여기 로그 붙이시고요, 안에다가 실제 라이클리후드를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모든 n에 대해서 다 곱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PMF를 다시 써보면요. if y가 1이면 결국에 pi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if y가 0이면요. 1 빼기 pi일 거예요. 자,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만약에 yi가 1이면 그냥 p of xi. 저는 여기 pi라고 쓴 게 여기 p of xi. 그 다음에 i가 y, j가 0인 모든 인덱스 j에 대해서 이제 1 빼기 probability of xj 이런 식으로 likelihood 구할 수가 있겠죠. 좀 다 지우고요. 이 부분 좀 더 쓸게요. 자, 이 부분은요. 엄밀히 따지면요. 이거 yi로 다 치환해서 조금 써볼게요. log of summation of i의 yi log of p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1 빼기 yi의 log of 1 빼기 p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yi랑 여기 yi가 같죠? 이걸 묶어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빼기 파트 로그로 들어오면 분모로 들어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 그대로 이용해서요. yi, 로그, pi, 그 다음에 로그 1 빼기 pi, 그 다음에 가로수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파트, 여기 1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로그 오브 1 빼기 pi.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두면요. 요 파트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성공할 확률 다시 쓰면 log of probability of y가 yi가 뭐 1 기분 xi 이거죠. 분자가. 그다음에 분모는요. log of probability of yi는 0 기분 xi. 자, 이거 어떻게 두기로 했어요? 파라메트릭 폼으로 쓰기로 했죠.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i. 그래서 이거 다시 쓰시면은 왼쪽에 와서 yi는 그대로 들어있고요. 이 파트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뒷부분은요. 앞서서 제가 probability of yi는 1 기분 xi가 exp 펑션 폼으로 표현된다는 거 보여드렸죠. 자, 이 부분은 실제로는 0이에요. 그 파트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부분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여기 로그랑 같이 해서 여기 음수로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설명은요, 제가 앞서서 했던 거랑 다 똑같아요. 제가 observed value 자체가 0 아니면 1이니까 y를 베르누이 분포로 갖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PMF가 정해지는 거고요. 자, 이걸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방법으로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OLS 같은 경우에서는 베타 해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이 베타 햇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클로스드 폼 솔루션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이건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터레이티블리하게 베타 햇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로스드 폼 솔루션이 왜 없는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솔루션 우리 맥시마이즈나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베타 값 찾으려면요. 한번 미분한 다음에요. 즉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값이 0이 되는 베타 값 이렇게 찾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러한 식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여기 P of Xi 베타는요, 여기는 요 식이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노테이션 조금 달라요. 이거죠. 베타 1 Xi인데요. 이걸 합쳐가지고 지금 베타 곱하기 Xi 이렇게 표현했다고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P개의 프리딕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총 인터셉트까지 포함해서 P 플러스 1개의 어떤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죠. 그리고 이 이퀘이션은 어때요? 지금 이게 이쪽 파트에 지금 X 파트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non-linear in 베타다. 베타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closed form 솔루션 구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걸 통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베타 값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답을 찾을 수 없냐 하면 그건 아니죠. 자, 쉽게 찾기 어렵다는 거지. 이 경우에도 해가 있고요. 해를 이제 근사적으로 찾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요, 우리 통계 계산 수업 혹은 이제 베이즈 통계 수업 시간에 이제 자세히 다루니까요. 그때 이제 배우도록 하시고요. 이 강의에서는 이제 제일 간단한 뉴턴 랍슨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뉴턴 랍슨 방법은 iteratively reweighted least square라고도 부르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과정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제 뉴턴 랍슨 메소드는요. 먼저 이니셜 밸류 베타 제로 혹은 요 세타 제로를 하나 설정해 줘야 돼요. 보통은 노테이션에 맞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베타 제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엔요, 이제 베타를요,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new 베타라는 것들을 만들 거고요. 뭐, 아무렇게나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old, 원래 처음 정했던 베타 제로 값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점프를 할 거예요. 그럼 점프를 한다고 하면, 일단 true solution 방향을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점프할 것이냐, 거리를 정해줘야겠죠. 자, 이 방향과 거리를 정해주는 거는 이제 헤시안 매트릭스 2번 미분한 거 있죠? 자, 헤시안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베타 뉴는요, 베타 올드에서 빼기, 이 빼기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헤시안의 인버스 곱하기 파셜 데리버티브 이렇게 해보면 이거 다 계산이 돼요. 앞부분. 그래서 요거는 베타 올드 더하기 x 트랜스포즈 wx의 인버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y 빼기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w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부분도 한 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x 트랜스포즈 wx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w 곱하기 z 그리고 이때의 z는요 이렇게 define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베타 뉴는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원래 OLS 보시면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y-에 z를 쓸게요. 자, 이거 대신에 뭐 하나 추가됐어요? w라고 하는
weight가 추가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reweighted list square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베타 뉴가 어떤 값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업데이트할 수 있겠죠. 자, 업데이트한 이 값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자, 이 베타 값이요. 일반적으로 이 값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e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로컬 옵티멈에 빠지지 않는 한은 거의 맞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걸요. 좀 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쓰면요. 결국에는 이제 뉴턴 랩슨 메소드는요. 여기 있는 베타 뉴 argmin over 베타 z 빼기 x 베타 곱하기 weight 곱하기 z 빼기 x 베타. 사실 여기 트랜스포즈 들어가야겠네요. 자, 이 문제를 푸는 거랑 같은데요. 이 w만 없다고 생각하면 뭐랑 같아요? OLS랑 똑같죠? 자, W weight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iteratively reweighted list square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자, 앞서 설명했던 것들은 다 이론만 보면 완벽하죠. 사실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이 베타 값이 여기는 파셜 데리버티브 한 번 미분한 값이에요. 결국에 이 값이 0이 되는 거. 요거 찾고 싶은 거죠? 요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거를 베타 스타라고 넣을게요. 자, 이때 베타 제로를 어떻게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베타 스타 근처로 고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베타 스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고르시면 돼요. 자, 여기라고 할게요. 베타 제로.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보면 파셜 데리버티브에 넣어보면 어때요? 0이 아닌 거 누구나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자, 업데이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왼쪽으로 뛰던가 오른쪽으로 뛰던가. 자, 점프를 해야 돼요. 방향부터 정해야겠죠. 방향 어떻게 정해요?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여기 파셜 데리버티브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한 거죠. 그게 헤시안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0을 만나요? 이쪽 왼쪽 방향에서 0을 만나고 오른쪽 방향에서는 0을 안 만나죠? 그렇죠?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왼쪽 방향으로 뛰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 0이 되는. 이렇게 돼서 베타 이제 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한 번 더 뜁니다. 어떻게? 똑같이요. 빨간색으로 해서 요 값 0이 아닌 거 알죠? 한 번 더 직선을 그려봐요. 헤시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요 값은 0이냐?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또 그어요. 또 긋고요. 그러다 보면 이 근처 어딘가에서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그쵸? 정확히 베타 스타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의 헤시안 구하면 그냥 수평선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아주 가까운 곳 가면 사실 업데이트해도 좀만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사실 이 근처 여기가 트루 값이라면 여기라고 하면 점프 일로 왔다가 다시 점프 이렇게 돼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더 개선시킬 방법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e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요걸 개선해서 정확히 베타 스타 값에 더 가까운 값을 붙이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로컬 옵티멈에 빠지지만 않으면 이거는 언제나 ML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부분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이것도 실제로 우리 ML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e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파셜 데리버티브의 0을 만족하는 값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이죠. 자, 그러면 베타 제로를 만약 여기서부터 골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베타 제로를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여기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리즘이 구해준 값은 여기예요. 그쵸?
여기가 이제 로컬 옵티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글로벌 옵티멈이고요. 자, 실제로 찾고 싶은 건 여기인데 여기에 빠진 거죠. 이 알고리즘 이 상에서는요, 이 로컬 옵티멈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또 빠져나오는 새로운 방법들, 뉴턴 랩슨 메소드 말고요. 그 방법들은요, 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이지안 통계 혹은 통계 계산 이런 강의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고요. 한 가지 남은 건요, 해석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디폴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는요, 이제 그 카드 사용량, 밸런스를 사용해서 디폴트 확률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의 결과예요. 여기 보시는 코에피션트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 제로 헷 인터셉트, 여기가 베타 원 헷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베타 원 헷인 0.005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과 똑같습니다. 해석이. 그런데 이제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는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였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요. 여기 보이는 log of probability of x 나누기 1 빼기 probability of x를 이렇게 정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를 우리는 로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로그 오즈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특히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로그 오즈라고 말을 많이 해요. 달리 얘기하면요. 로그 빼면 뭐만 남아요? 요 괄호. 요거는 오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해석으로 돌아가서요. 결국에는 밸런스가 한 단위 증가하면요. 디폴트의 로그 오즈가요. 0.0055 단위만큼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요. 요 베타 1만 보면요. 베타 1은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로그 오즈의 변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그 오즈 말고 오즈로 우리가 변화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x가 한 단위 곱해지면, 더 변화하면 오즈는 2의 베타 1만큼 곱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슬라이드에서 우리 베타 헷이 0.0055라는 거 있었고요. 뒤에 Z 스태티스틱, 그 다음에 P-밸류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자, 이 파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Z 스태티스틱은요, 여기 보이는 이제 가설 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설은요, 귀무가설, null hypothesis는 이 X랑 오즈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는요, X랑 오즈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걸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베타에 대해서 써보면요. null hypothesis는요. 베타 1이 0이다. X값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관계없이요. conditional probability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는 베타 1이 0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p-밸류가 어떻게 썼냐면 0.000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 있네요. 네. 따라서요, 이 경우에서는요, 이 밸런스랑 오즈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프리딕션 자체에 관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셨던 이제 이게 결과표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자, 요거는 앞서 설명했던 그 공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기존에는요, probability of x가 그냥 2의 베타 x 나누기 1 플러스 2의 베타 x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자, 이때 우리 추정값은요, 여기에 햇, 여기 베타의 위에 햇만 붙이면 돼요. 조금 자세히 쓴 게 이렇게 쓰여 있죠. 나머지는요, 그냥 여기 있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타 제로는 마이너스 10.6513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요. 베타 1 햇은요, 0.005죠? 넣어주시고, 이때 x 값은요, 여기 1001대에
우리 conditional probability의 추측값, 예측값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000 넣어주시면 돼요. 아래 분모 파트도 똑같게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conditional probability가 0.6%다, 1%보다 작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 $2000 요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2000만 넣어주시면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0.586. 그래서 이거는 58.6%보다 크다. 요거를 볼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단순히 밸런스가 커지면 디폴트 확률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 확률이요. 자, 선형적으로 요거 2배 증가했죠. 그럼 이거 확률은요? 2배 증가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자, 확률은요, 베타에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요, exponentially 증가를 한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을 이제 x가 continuous variable인 밸런스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x가 실제로는 이제 categorical variable, 뭐 qualitative variable 이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해석 자체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크레딧 카드 데이터를 이용할 건데요. 이때 X에 해당하는 게 프리딕터에 해당하는 거를요. 밸런스 대신에 스튜던트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yes면 1이고요. 아니면 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요. 베타 제로 햇이 마이너스 3.5. 그다음에 베타 1 햇은요. 0.4049.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conditional probability 예측이죠. 자, student 맞다라고 하면은 x 대신에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애초에 설정한 값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공식 그대로 넣어보시면 이제 0.0431 디폴트 확률이 4%좀 넘는다 볼 수 있고요. 만약 스튜던트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2% 조금 넘는다. 사실 비슷비슷하죠. 스튜던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디폴트일 가능성의 변화는 있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이번에는 이제 디폴트 레이트를요. 이제 뭐 스튜던트 스테이터스나 밸런스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리딕터를 이용해서 우리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심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여기까지만 썼었죠? 근데 P개의 프리딕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뒷부분, 요 부분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우리 심플 리니어 모델, 그 다음에 멀티플 리니어 모델, 이거랑 똑같이요. 이름이 멀티플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만 바뀝니다. 실제로는 뭐 굳이 멀티플 안 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요, probability of x를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x1만 가지고 했던 그 방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고요. 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표는요, 실제로 우리가 x1의 밸런스, x2는 인컴, 그리고 x3, 여기 두 개는 continuous고요. x3, student인지 아닌지, qualitative variable, 이렇게 넣은 결과를 나타낸 표예요. 그래서 이 베타 제로 햇이 마이너스 10, 베타 1 햇은 0.0057, 베타 2 햇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구할 수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p-value 보시면은 굉장히 작죠. 알파를 0.05 이렇게 설정했을 때 우리 이 베타 1 밸런스는요. 로그 오즈랑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알파보다 크죠. 따라서 인컴은 로그 오즈랑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스튜던트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이 코에피션트는 지금 음수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밸런스랑 인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양수였거든요. 약 0.40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음수로 바뀌었냐? 양수가 음수로 바뀌었냐? 자, 이 이유도요. 우리가 앞서서 리니어 모델 설명할 때 한 적이 있는데 왜 바뀌냐면 요 프리딕터들 간에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correlated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collinearity
이슈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코에피션트 부호조차도 마구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컴파운딩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컴파운딩이라는 걸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거는요, 이제 크레딧 카드 밸런스에 따라 이게 학생,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학생이 아닌 일반인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이 디폴트 레이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뭐 1,500달러를 기준으로 볼게요. 같이 1,500달러 카드 사용량이 있다고 하면요, 학생의 디폴트 레이트가 학생이 아닌 사람보다 작은 거 볼 수 있죠. 뭐 2,000으로 볼게요. 2,000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2,000불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요, 학생인 경우가 디폴트 레이트가 학생이 아닌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디폴트 레이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랑 and 학생, 스튜던트인지 여부를 고려하면 여기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는 음수가 돼야겠죠. 더 확률값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돼야겠죠.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림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거 가기 전에요. 일단 밸런스 먼저 한번 할게요. 밸런스가 증가하면 어때요? 학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디폴트 레이트가 증가하는 건 확실하죠.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오른쪽 박스 플롯을 설명할 건데요. 학생이면요, 예스면요, 이제 카드 밸런스 자체가 카드 이용량이 조금 더 많아요. 아닌 경우보다, 일반인 경우보다요. 그렇죠? 물론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카드 밸런스가 조금 더 높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두 개를 잘 조합을 해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디폴트 레이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는 전혀 고려치 않고요. 스튜던트 스테이터스만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스튜던트가 밸런스를 더 많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디폴트 레이트가 더 높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스튜던트 레이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양수라고 두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쪽이 이제 양수인 여기가 0.40 정도가 나왔고 이쪽이 마이너스 0.55 이 정도 나왔었나요? 네, 이런 음수 나온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컴파운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강의 요약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분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overview. 그래서 분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프리딕터의 타입은 상관은 없지만 Y, 클래스를 나타내는 Y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qualitative 혹은 categorical variable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to class. 하지만 뉴스 기사처럼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C1, C2, C3. 자, 이런 경우에서는 멀티 클래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했던 게 리니어 모델 혹은 이제 OLS죠. OLS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일단 투 클래스에서는 가능은 하지만요, 액큐러시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한 게, 그러니까 OLS는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쓸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걸 써야 된다 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냐? 모델 자체는요, 모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log of probability of y는 C1 기분 x 나누기 probability y는 C2 기분 x가 이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로 나타내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고요. 실제로 우리 x는요, x1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러면 멀티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확률값은요, 너무 길어서 그냥 쓰진 않겠지만 요거를 1 플러스 2의 x베타, 2의 x베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베타 추정값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베타 1 같은 경우에서는요, 결국 x1이 한 단위 증가한다면, 여기 로그 오즈가 베타 1만큼 증가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전에 하나 더 했네요. 베타 햇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추정 방법. 뉴튼 랩슨 메소드로 하면 된다. 고요. 그다음에 p-value, 또는 inference죠. 네, p-value가 작으면요, x와 해당하는 x랑 로그 오즈가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설명한다고 했죠. 네, 실제로 이 추정 방법 뉴튼 랩슨이라고 했지만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이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